자, 지금 여러분 손에 7억이 있습니다. 깨끗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기도 혹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와 비가 새고 당장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서울 한복판의 썩은 빌라.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99%의 사람들은 당장 몸이 편한 신축 아파트를 고를 겁니다. 그리고 딱 10년 뒤 이 선택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의 자산 격차는 15억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돈 주고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내 집 마련 환상을 아주 잔인하게 깨부술 겁니다. 흔히들 영끌에서 멀쩡하게 생긴 신축을 내 집 마련했다고 하면 성공했다고들 하죠? 과연 정말일까요? 거주와 투자를 정확하게 나누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는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투자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몸이 불편해야 부자가 되는지, 왜 지금 당장 살기 좋은 집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경기도 혹은 서울 신축 아파트가 25평에 7억이래요. 와, 싸다. 드디어 내 집 마련 기회인가 하고 달려가 보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이라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꼬불꼬불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갈 겁니다. 만약 경기도라면 서울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N버스를 타고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아파트 문을 열면 기가 막힙니다. 포베이 구조에 시스템 에어컨에 팬트리까지. 너무 살고 싶죠? 여기서 여러분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신축인데 7억이면 싼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싼 게 아니라 그 가격이 딱 적정가인 겁니다. 시장은 절대 바보가 아니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반짝이는 콘크리트를 소비하러 가는 거죠. 제가 부동산 투자의 제1원칙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물은 갈수록 썩어가고 땅은 갈수록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7억 주고 산 그 외곽 신축 아파트는 냉정하게 분석해볼까요? 7억 중에 4억은 건물을 짓는 데 든 비용, 즉 새 것에 대한 프리미엄이고 땅의 가치는 3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반짝이던 새 아파트는 이제 구축이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낡고 외벽엔 페인트 칠이 벗겨지겠죠. 그때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볼까요? 아닙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학군도 없고 주변 개발 호재도 없고 뭐 서울에서도 먼데 그냥 늙은 아파트일 뿐이죠.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데 땅값이 그걸 방어를 해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7억짜리 명품 가방을 그냥 산 거예요. 사자마자 중고가 바로 돼버리는. 반대로 같은 7억으로 서울 핵심지, 예를 들어 송동구, 성수동이나 마포구의 용강동 같은 다 쓰러져가는 붉은 벽돌의 빌라를 샀다고 칩시다. 가서 보면 한숨만 나오죠. 주차 전쟁에 녹물 나오고 윗집 층간소음 다 들립니다. 하지만 이 7억의 구성을 자세하게 보세요. 건물은 거의 0원입니다. 7억의 전액이 서울 핵심지에 땅을 사는데 들어간 거죠. 10년 뒤 외곽의 신축 아파트가 낡아가는 동안 이 썩은 빌라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자리에 진짜 1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때는 7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되어 있겠죠. 또 하나,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외곽 신축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오면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 온기가 퍼져서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게 외곽 신축이죠. 반대로 하락장이 오면 제일 먼저 박살납니다. 왜냐고요? 입지라는 펀더멘탈이 약하니깐요. 서울의 외곽의 애매한 입지는 경기 신도시, 판교, 분당, 광교라는 강력한 대체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굳이 언덕 위에 나홀로 아파트, 외곽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몸택하기 싫어서 선택한 그 쾌저감이 나중에 자산을 불릴 기회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아주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돈은 스마트하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부터 먼저 선점하러 들어갑니다. 상승장이 오면 뉴스는 강남 신고가 경신부터 떠들죠. 그때 여러분이 사는 외곽 지역은 어떻죠? 잠잠하죠. 그러다 강남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마포나 송동으로 밀려나고 거기도 비싸지면 맨 마지막에 억지로 떠밀려서 오는 것이 바로 서울 외곽 아니면 경기도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내 집은 왜 안 오르지? 하고 조바심을 내다가
남들 다 오르고 끝물에 막차 타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꼬리는 절대로 몸통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가속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곽 신축을 사서 2억이 올랐다고 한번 칩시다. 기분 좋죠? 소고기 사 먹고 파티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급지는 무려 10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여러분이 집을 팔고 대출을 용어까지 끌어모으면 상급지로 이사를 갈 수가 있었죠. 격차가 8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격차가 16억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급지로 못 가는 거죠. 여러분의 2억 수익은 수익이 아닙니다. 상급지로 가는 사다리를 끊어버린 위로금에 불과한 것이죠. 더 끔찍한 건 하락장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나 용산은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줄을 섰습니다. 이제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줄을 서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바로 팔립니다. 그런데 외곽 지역은 어떻습니까? 상승장 때 어쩔 수 없이 밀려온 사람들이 샀던 곳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살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급한 마음에 3억, 4억씩 깎아서 던져야 겨우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를 때는 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이것이 하급지 투자의 실체인 겁니다. 흔히들 말하죠. 뱀의 머리가 낫지 않냐고. 부동산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뱀머리보다는 차라리 용의 꼬리, 아니 용의 발톱대라도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몸이 편하자고 외곽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왕가는 10년 뒤 족쇄가 되어서 여러분을 그 동네에 영원히 가둬버릴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명확해졌죠? 신축은 함정이고 외곽은 위험하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사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불편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며 무리해서 집을 사죠. 심리적 안정감 중요합니다. 이사 안 다녀도 되고 못질도 맘대로 하고. 그런데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7억짜리 집에 4억을 깔고 앉았다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 3억은 대출 받아서 은행 이자 꼬박꼬박 내야 하고, 이 4억이란 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일 겁니다. 이 돈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엉덩이 밑에 깔려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더 불어나지도 새끼를 치지도 않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죽은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냥 은행에 월세 내고 사는 소장농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4억을 절대 깔고 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세제도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무이자 대출 시스템을 활용하죠. 똑같은 4억이 있습니다. A는 대출받아서 7억짜리 집에 실거주합니다. 반면에 B는 전세 6억이 들어있는 10억짜리 상급지 아파트를 사는 거죠. 소위 갭투자로 말이죠. B는 당장 자기 집에 못 들어갑니다. 월세에 살거나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자산장부에는 벌써 10억이 찍혀 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이미 A보다 B가 3억이나 앞서 있는 거죠. 상승장이 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같이 20% 올라고 칩시다. 실거주한 A는 7억에 20%,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죠. 반면에 갭 투자한 B는 10억에 20%, 2억을 벌었습니다. 투자금은 똑같이 4억 원이었는데 B가 6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1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평생 아껴 쓰고 저축해도 B의 자산 증식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의 상급지에서 실거주는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인 것이죠. 자산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치를 누리려고 하면 대가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자산 증식이 멈춰버리니까요.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좋은 자산을 먼저 사두고 몸은 나중에 들어가세요. 지금 당장 몸 편하자고 깔고 앉는 그 돈이 미래의 여러분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기 7억을 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새 집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관악구 언덕 위에 지어진 반짝이는 나홀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주 쾌적하죠? 친구들이 집에 들어오면 와, 서울에 이런 새 아파트라니
야, 너 성공했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반면에 B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같은 7억으로 성동구 좁은 골목길에 썩은 빌라를 샀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그럽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7억 주고 이런 쓰레기를 샀어? 자, 2026년의 승자는 A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36년 계좌를 열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A의 10년 뒤입니다. 그 반짝이는 아파트는 이제 10년차 구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 아파트가 아닙니다.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싱크대도 삐덕거리겠죠. 가장 큰 문제는 입지 한계입니다. 강남 접근성은 여전히 안 좋고 주변은 여전히 낙후된 빌라 총 그대로입니다. 호재가 없으니까 가격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겠죠. 7억짜리가 9억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2억 벌었네요. 뭐 나쁘진 않지만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본전치기인 거죠. 이제 B를 한번 볼까요? B가 샀던 그 썩은 빌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성동 리버뷰 자이, 서울숲 프루지오 같은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웅장하게 들어섰겠죠.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강남까지 지하철로 10분, 한강공원이 앞마당입니다. 자, 계산기를 들어봅시다. 10년 뒤 성동구 신축 34평 얼마일까요? 지금 시세로도 20억이 넘는데 10년 뒤 화폐가치 하락까지 따지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25억입니다. 재개발 분담금으로 3억 정도 더 냈다고 칩시다. 그래도 15억 원이 남습니다. A가 2억 원을 벌 때 B는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의 원인은 뭘까요?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철저한 자산의 성격 차이입니다. A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건물을 샀고 B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해지는 서울 핵심지의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은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평가된 땅을 최고급 상품으로 환골탈퇴시키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겪는 주차난, 층간소음, 녹물, 그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닙니다. 15억이라는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한 당연히 치러야 할 입장료와 같은 것이죠. 10년 길어 보이시죠?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그때 그 썩은 빌라 살걸. 몸이 편하면 계좌가 가벼워지고 몸이 불편하면 계좌가 무거워집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의 합인데요. 신축 아파트는 건물값이 가격의 50%에서 60% 차지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소모품이죠. 30년이 지나면 콘크리트는 썩고 배관은 녹슬어 결국 가치가 0원, 아니 철거비가 들어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땅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죠. 오히려 희소해지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오릅니다. 즉 건물 비중이 높은 집을 사는 건 녹는 얼음을 사는 것이고 땅 비중이 높은 집을 사는 건 금괴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기서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오는 건데 이걸 안 보고 집을 사는 건 눈 감고 운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신축 고층 아파트를 봅시다.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그 땅을 천세대 쪽에서 나눠 갔습니다. 내 몫의 땅은 겨우 5평 남짓인 것이죠. 나중에 재건축할 때 내놓을 땅이 없으니 건축비를 내 돈으로 다 내야 합니다. 사업성이 없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반면에 낡아 빠진 저층 빌라는 어떻습니까? 건물은 쓰레기지만 세대수가 적어서 내가 가진 땅의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집은 10평인데 땅을 무려 8평이나 줍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의 핵심인 것이죠. 건설사는 여러분의 썩은 집이 탐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땅이 필요한 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돈이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땅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새 아파트를 원가 혹은 공짜로 받는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가진 땅이 즉 대지 지분이 크면 클수록 그 위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내 아파트 건축비를 퉁치고도 남는 것이죠. 하지만 땅이 쥐꼬리만한 고층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결국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아니라 헌집 주고 돈 5억 더 줘야 새집 줄게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주 화려한 명품 상자에 담긴 콩알만한 금반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자가까지 비싸게 치르고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상자는 낡아서 버려야 합니다. 반면 재개발 빌라는 꼬질꼬질한 벼룩시장 신문지에 둘둘 말린 주먹만한 금덩어리입니다. 겉모습은 냄새나고 더럽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신문지를 찢어버리고 그 안에 금덩어리를 챙깁니다. 제일 예쁜 쓰레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입지 좋은 땅을 확보하는 싸움이 핵심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이 강남이라 강남 근처 집을 사고 싶어요. 하지만 가진 돈은 3억입니다. 불가능하죠? 3억으로 강남 근처에 집을 사려면 반지하 빌라나 고시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자니 출퇴근이 지옥이고 집값도 안 오르죠. 여기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꼭 내가 산 집에 살아야 합니까? 이건 자산이 이미 완성된 부자들의 방식인 겁니다. 자산을 키워야 하는 우리는 소유와 거주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내 돈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서울 핵심지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내 몸은 내 예산에 맞는 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몸테크가 아니라 자산 분리 전략이라고 부르죠.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 3억이 있습니다. 자, 1단계. 이 돈을 몽땅 털어놓고 모자르면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라도 마포나 송동구의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사놓습니다. 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사냐고요? 회사 근처 낡은 오피스텔이나 저렴한 빌라의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친구들은 야, 너 3억이나 했는데 왜 월세 사냐라고 비웃겠죠? 하지만 2단계. 시간이 흐르면 판도는 바뀝니다. 내가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며 버티는 동안 내 등기 쳐놓은 빌라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서 가격이 3억에서 6억, 9억으로 폭발합니다. 몸은 좀 불편해도 심리적으로는 이미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단계. 드디어 그 썩은 빌라가 완공되어 신축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자산은 3억에서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권은 여러분에 있습니다.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해서 부를 불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토록 원하던 내 집에 떳떳하게 입주를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외곽 신축을 샀던 사람은 여전히 그 외곽에 갇혀있을 때 잠시 월세를 살며 웅크렸던 여러분은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의 주인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택자가 자본주의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 자산 분리 전략인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아주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쇼핑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를 고르듯 지금 당장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건 소비인 것이죠. 소비재는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다르죠. 투자는 지금 흙 묻고 감자 갈고 껍질도 안 까진 호두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을 사는 겁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소비를 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사러 왔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수익은 불편함의 대가입니다. 매일 언덕길을 오르는 숨가쁨, 퇴근 후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짜증, 녹물이 나와서 필터를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10년 뒤에 받을 15억, 20억이라는 막대한 자산 가치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선불 요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몸도 편하고 돈도 벌리는 집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사기꾼이거나 이미 평당 1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 뿐입니다. 이번 주말 화려한 모델 하우스 가서 줄 서지 마십시오. 대신 아파트권 쪼여도 되고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골목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냄새나고 좁은 골목길 끝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열쇠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